네,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포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신작 도서를 소개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포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강 작가의 네, 세 번째 소설집이거든요. 착하다는 말 내게 하지 마.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표지가 굉장히 화려하죠. 빨갛고 네, 예뻐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표지 고를 때 이 작가님이 어떤 표지로 할까 고민하다가 첫 책이 파란색이고 두 번째 책 노란색, 세 번째 책이 약간 연초록 네. 색깔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열했을 때 빨강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얘기하셨다고. 그렇군요. 이 표지가 착하다는 말 내게 하지만 아주 빨갛고 또 강렬한데 이 소설가 김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7년 단편소설 우리 아빠로 신문문학상 소설 부분 대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소설집으로는 이제 첫 번째 우리 언젠가 화성에 가겠지만 두 번째 소비노동조합 그리고 네. 이번에 나온 착하다는 말 내게 하지마 이렇게 세 권이 있고요. 네, 장편소설 이제 크레스프 리플렉스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소설집 빨간 책 어떤 내용인가요? 도서출판 작가에서 지난주였죠. 8월 20일 출간되었고요. 네, 이번 소설집에는 총 7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답니다. 네, 안에 제목을 보면 용의자 A의 칼에 대한 참고인 K의 진술서, 두 번째는 아담, 그다음 민의 순간, 으르렁을 찾아서 그다음 표제작인 착하다는 말 내게 하지 마, 검은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나, 마지막으로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는다. 이렇게 총 7편이 있습니다. 네. 이 7편의 이렇게 제목만 들어봤을 때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쵸. 네. 저도 제목만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내용일까 되게 딱 이렇게 떠오르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 전반적인 것들을 어떤 소개하기 전에 책에 실린 작가의 말을 먼저 이렇게 읽어드렸으면 하거든요. 네, 이 작가의 말 도입부를 조금 읽어드리고 나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봤으면 합니다. 네, 칠흑 같은 혹은 그저 어두운 밤이었다고. 아니다. 너는 밤에 대해 조금 더 말을 하려 한다. 그날 밤에 대해 설명하려면 조금 길어지겠지만 이 또한 사족이라 지우라 하겠지만 그럼에도 네가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밤이 다 같은 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밤은 특별했다는 것. 잣나무 꽃가루와 소나무 꽃가루가 무리지어 몰려다니는 그와 같은 밤이 돌아올 때마다 여전히 방안을 서성인다는 것을 너는 말하고 싶은 것이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팍 어딘가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는 그런 밤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밤에 대 입을 열지 말라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와 같은 밤이 돌아올 때마다 월지로 향하는 너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아니 작가님 방금 작가의 말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네. 작가의 말이 맞나요? 그쵸.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 도입부 자체가 그리고 이 작가의 소설 말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작가의 말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훑어보면 정말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장치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소설의 기본 장치라고 하면 그럼 어떤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죠. 그다음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라는 게 있고요. 보통 우리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허구라는 게 이 이야기라는 뼈대를 딱 갖게 되면 그래? 정말 그럴 수 있어? 라면서 독자들을 책 속으로 확 끌어당기거든요. 네. 그랬을 때 보면 이 책은 그런 끌어당김이 작가의 말에서까지 이렇게 궁금증과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독자들이 궁금하게끔 만들고 또 제목도 그렇고 네. 안에 있는 소제목도 그렇고 작가의 말까지 그래서 읽어보게끔 네.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좀 궁금해지는 소설이 네. 참 좋긴 하더라고요. 그죠.
원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읽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스토리가 있는 글들이 그래서 이제 끌어당김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소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왜 그런 이야기에 끌려다니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나는 소설 안 읽고 이제 팩트만 있는 다큐 이런 쪽으로 산문 이런 쪽으로 읽을 거야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가끔 왜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는 이 소설 속에 푹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너무 좋죠. 재밌게 맞아요. 읽게 되거든요. 오늘 이 착하다는 말 내게 하지 마. 여기 7편 중에서 저희가 좀 어떤 작품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이 책의 두 번째 실린 소설 아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담 제목도 되게 이게 어떤 내용일까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네네. 이 아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설 속에 그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네. 그 그라는 인물의 일종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인공은 소설가인 나가 등장하는데요. 네. 이 소설가 나가 초등학교 뒷산에 살고 있는 아까 그 말한 그를 찾아가죠. 네. 근데 그는 소나무 껍질로 된 가면을 쓰고 있고 스스로를 내가 아니라 그라고 부르고요. 어허.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불러주는 것도 그라고 불러주기를 원하거든요. 네. 이 소설 아담은 소설 속에 등장한 이 그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솔직히 우리도 살다 보면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또는 반대하거나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과정이 인생인데 여기 등장하는 그도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자기 반성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찾게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우연한 사건으로 좀 기이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참 네. 궁금한데 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좀 한 부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의 세 번째 눈입니다. 행여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천리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조리개도 없습니다. 딱 그의 팔 길이 저도 거리에 정도 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생님 같으면 이 눈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물었다. 장난스런 대답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 더욱이 손바닥이 생긴 세 번째 눈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제일 운이 좋은 사람에게 온 또 하나의 운인지 행운 끝에 찾아온 불운인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으니 또 하나의 운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곧 운이 아닌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가지기 힘든 것을 가진 것과 없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니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세 번째 눈입니다라고 했는데 네. 아까 아담에 등장하는 그가 스스로도 이제 그라고 불리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도 그 자신을 그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맞아요. 원래는 제 세 번째 눈입니다. 네네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듣다 보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설을 읽어야 돼요. 네. 근데 눈이 세 개라는 게 이 눈이 세 개라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눈, 그 다음에 왼 손바닥에도 눈이 오?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가족과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돌아오던 중에 넘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상하게 시야가 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고 여기 왼손바닥에 새로운 눈이 하나 생겼다는 걸 서로 알게 되죠. 손바닥에 눈이 생겼다는 거 참 재밌는 지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소설에서도 그가 주인공 나에게 그렇게 묻죠. 선생님 같으면 도대체 이 눈으로 뭘 하시겠어요? 라고. 와, 하루아침에 손바닥에 이제 눈이 생긴다는 상상을 하니까 참 당혹스러울 것 같긴 해요. 뭐 눈이 많아서 좋은가? 그래서 여기서 딱 하는 말이 네. 제일 운이 좋은 사람에게 온 또 하나의 운인지 행운 끝에 찾아온 불운인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으니 운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아니 남들과 다른 게 불운이지 않은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생각이 들게 한 거는 가지기 힘든 것을 가진 것과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 이게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도 또 생각해보면
그 둘이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가지기 힘든 걸 가진 게 때로는 또 부러울 수가 그죠. 있고, 네. 근데 또 없어야 할 게 있는 것처럼 좀 거추장스러울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보는 관점에 따라도 네.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그는 네. 이 세 번째 눈 어떻게 하나요?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네. 그는 세 번째 눈의 용처를 찾아냈습니다.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용처라 말하기도 못합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존재의 목적.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자신을 볼 수 있었지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표정, 눈빛, 잘못된, 명확히 잘못이라는 것이 누구의 기준인지 알 수 없지만 행동을 빠르게 교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 손바닥에 눈이 있으니까 거울이 없어도 이렇게 자신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자기를 보는 건 가능하지만 타인을 몰래 보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근데 거기다 더한 건 어느 누구도 이 지금 자신이 무엇을 보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왜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다들 대비를 하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는 네. 이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불편하거나 되게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자신의 이 세 번째 눈이 이 욕망과 어떤 탐욕 이런 것들로 들끓는다는 거를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또 자책하고 자신의 모습을 또 미워하게 되죠. 근데 정말 누구나 나쁜 마음은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자중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반성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데 소설 속의 이 그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시면 착하다는 말 얘기하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궁금증을 더욱 자아내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뒷이야기는 착하다는 말 내게 하지마 이 책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궁금하게 만들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오늘 책다방 최미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